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시간이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 자리했고요.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낮방송 모처럼 낮방송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박시동 대표께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좀 사정이 있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금 이제 뭐 주식시장이 좀 오늘 마감이 됐는데 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오늘 목요일 현재는 좀 한 2%, 2.7 정도 퍼센트 빠졌네요. 한 161포인트 네. 정도 하락을 했네요. 5,700 코스피. 근데 뭐 예상은 했죠. 워낙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나스닥도 안 좋았고 뭐 그다음에 유가 많이 오르고 유가 네. 많이 오르고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고 뭐 가스 쪽에 그 시설 피격했다 뭐 이 소식도 들렸고 뭐 이러고 또 금리도 동결됐다 뭐 이런 소식들도 들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예상은 했는데 예상된 결과가 오늘 목요일 장에는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오늘 뭐 그 얘기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고 반도체 얘기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고 대통령께서 좀 시장 개혁 조치 방안을 발빠르게 또 발표도 한 것도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얘기도 좀 오늘 또 쓴소리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여러 이야기 오늘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응하자. 여기서 뭐 6천 간다, 7천 간다, 뭐 8천 간다. 그건 지금 장에서는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 뭐 예측은 어쨌든 투자할 때는 중요하긴 한데 지금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법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제안 드리는 건 시장에 쫓아가지 말고 분할해서 사자.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그래도 바닥은 지지선은 그쵸. 우리가 알게 됐다. 5천 정도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닥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네. 바닥이 확인하지 않으면 사면 안 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바닥은 확인했는데 불확실성은 존재해. 그러면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투자 교과서적이군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러니까 저의 교과서죠. 뭐. 아, 이광수의 교과서. 근데 그 교과서가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법. 근데 이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막 있는데 시장이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처럼. 예. 근데 위아래를 몰라.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한다. 대응 방법이. 아, 위아래를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게 투자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 네, 굉장히 좋은 투자죠. 그래서 근데 위아래를 모르고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바닥을 확인했어. 예. 그러면 나눠서 산다. 아, 분할. 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예, 위가 그 대신 어디까지- 밑에는 있고 위는 있으니까 나눠서 산다. 대신 조건은 현금을 꼭 갖고 간다. 현금 비중을. 근데 반대로 위를 확인했어.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분할해서 판다. 그렇지. 위를 확인해서 더 올라갈 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전자인 밑을 확인하고 오를지는 몰라. 그럴 때는 이제 분할해서 산다. 현금 비중을 갖는다.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반면에 이제는 바닥도 확인하고 이제 위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위가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네. 그럼 그냥 산다. 현금 비중 없이 뭐 이런데 지금 그런 장은 아니고. 그렇지. 약간 불확실성은 남아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너무 사고 싶은 거야. 이게 어제 많이 샀대,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계획대로 나눠서 산다. 주가에 불안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그렇지. 그런데 막 오르면 막 사고 싶어. 예. 근데 오늘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 너 어제 조금만 살 걸. 그리고 뭐지? 팔아야 되나? 또 불안해. 네.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우리 같이 ETF 갖고 있는 사람 아무 걱정 없어. 아우, 편안한.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는 저희가 ETF를 많은 분들이 ETF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왜 ETF 말고 개별 주식을 사기 시작했을까?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게 더 많이 뛸 거라고 생각했나? 그렇죠. 네. 욕심이 욕망이지 욕망. 욕심이 생기니까. 네. 근데 그런 욕심은 전 좋다고 봐요. 그런 욕심은 당연히 가져야 돼요. 네.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난 계획이 있느냐를 계속 물어봐야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을 일단 겪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는 분할해서 산다. 근데 또 여기서 질문하세요. 그럼 10번 나눠서 사요? 5번 사요? 20번 사요? 맞아, 그것도 나와. 그거는 여러분 돈 내고 돈 내고 물어보시라. 농담이고 아이고.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또 그렇죠. 다르지. 이거를 근데 네. 꼭 그거를 물어보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거. 그걸 알려드리긴 되게 힘들다. 맞아. 그리고 사람 스타일마다 다르고. 그렇죠. 진짜 그거는. 근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횟수는 아니고 정해진 횟수를 해서 무차별하게 산다.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일 동안 100만 원씩 산다.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떨어질 때 많이 사고 오를 때 조금 사고 예를 들어서 떨어질 때 150 사고 오를 때 50 사고. 아, 그것도 방법이겠네. 네. 그 대신에 어떤 종목이나 내가 사고 싶은 그래도 그거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어떤 이 종목 정해놓고 있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일단 선호하는 건 그 갖고 있는 주식을 더 산다. 그렇지. 알고 있어야 하니까.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인데 그냥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빠질 때 좀 더 사고 오를 때 좀 덜 사고.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하죠. 오를 때 더 사고 빠질 때 안 사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약간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는 와중에 우리 박시동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해요 오늘? 오늘 진짜 어디 아니 저 국민의힘 갔다 왔네. 아니 빨간색. 빨간색. 그 국민의힘 그놈들 때문에 제가 빨간색을 안 했는데 네. 요즘 이제 이 전 국민의 여러 같은 열망을 표현하고자 네. 증시 올라라라는 의미로 어차피 그 당은 지금은 맛이 갔으니까요. 예. 그 당 접수합니까? 근데 너무 상승장을 의미하는. 저거 아세요? 저도 증권사 다닐 때 빨간 넥타이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회사 그만두고 매일 일이 없어. 매면 화내니까. 책은 어떻게 승승장구합니까? 책. 오늘 순위가 바뀌는 저는 몰랐는데요. 네. 종합집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 오늘 바뀌는 이제 날이래요. 한 단계 또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아직 됐어요? 확인 못했어요. 목요일에 바뀐다 그래서 몇 시에 바뀌는지 확인해 모르겠네요. 그래요. 잠시 뒤에 한번 광고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20권씩. 네, 20권씩. 책은 20권씩 사는 거다. 네. 예. 자, 어제 오늘 장의 좀 특징을 좀 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늘은 좀 한 2.7% 네. 좀 하락을 했죠. 자, 특징을 조금 짚어주시겠습니까? 박시동 평론가 먼저. 예. 어제는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호재 만발이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안 사던 외국인이 현 선물 동시 그냥 쌍끌이 매수 왜 그랬습니까? 살 때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이 팔았어?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호재를 감당할 만한 그러니까 그 매수세를 감당할 만한 명분 있는 호재들이 어제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이제 분석해드리면 그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GT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더 유명해져서 이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건 해마다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제일 큰 우리 가전박람회면 CES 있잖아요. 예,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예. 거. 그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는 또 모바일 콩그레스가 있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데 엔비디아가 이건 사기업이 하는 행사인데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GTC라고 GPU 테크놀로지 뭐 컨퍼런스를 줄여서 하는 건데 미국에서 산호세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건데요. 뭐 수백 개 업체와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면서 과연 엔비디아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거기 왔던 IT, AI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 교환하면서 앞으로 방향 설정하느냐. 이제 이게 점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에 관한 호재가 몇 개 나왔어요. 하나는 엔비디아가 매출 지금 5천억인데 1조 하겠다. 달러. 예. 그러면 걔네가 잘 팔면 결국 삼성 하이닉스도 잘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배나 올릴 수 있어? 이런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어저께 우리 호재에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젠슨 황이 삼성 땡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큰 선언을 했는데 뭐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차치하고 이 GPU에서 이제 NPU라고 막 이렇게 점점점 하여간에 이제 그 칩들이 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학습시킬 때 필요한 칩이 있고 우리가 막 답을 내라라고 할 때 추론하는 칩이 있는데 그런 칩들이 막 계속 진화하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떤 회사를 산 적이 있어요. 그로크라는 회사를 샀는데 걔네들이 만드는 이 쉽게 말하면 이제 NPU 칩에 LPU라고 하죠. 아무튼 복잡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삼성이 전담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게 어제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래서 삼성이 막 7, 8% 뛰었구나 그겁니다. 어제. 물론 다른 호재도 많지만 삼성이 지금 우리가 몇 달을 얘기하는 게 메모리 잘 되고 있다. 칩 잘 팔리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건 잘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삼성 전체적인 이익을 합쳤을 때 늘 삼성의 아픈 손가락은 파운드리 아니야. 남들이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설계도 주면 그래 내가 너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줄게 요거거든요. 네. 요거 관련해서 TSMC한테 항상 뒤져와가지고 한때 마켓 시어가 30까지 갔다가 지금 단단히까지 떨어졌거든요. 시장에서는 거의 뭐 6, 뭐 이 정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거기서 적자가 조 단위로 나요. 심지어 많을 때는 뭐 4조 이상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적자가 조금 해소가 돼야 삼성이 좀 전체적인 이익이 발목이 안 잡히고 날아가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단순히 적자가 몇 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을 디스카운트하는 요인이 돼요. 이게 항상.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본전 이상 해준다 또는 뭐 앞으로 미전이 괜찮다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이제 효자가 되는 거죠. 또 네.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삼성이 파운드리 제대로 하나라고 했는데 작년 말부터 조금 좋은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가 칩을 삼성에게 부탁했다. 오더를 냈다. 이게 그게 파운드리거든요. 우리 자동차 필요한 거 이런 거 해줘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애플이 일본 거래선을 킬하고 삼성한테 파운드리 주문을 했다. 이 두 가지가 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엔비디아가 자회사를 통해서 LPU 관련해서 삼성 파운드리랑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와 이제 파운드리에 벼뜨는 건가? 이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 칩이 이제 계속 큰 문제 없이 납품이 되면 이게 점점 개량이 되거든요. 네. 다음번 버전 갈 때마다 계속 삼성과 장기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큰 짐 덜었다.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호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주총이 있었어요. 주총에서 뭐 그동안 삼성 주가 안 좋고 실적 안 좋을 때 주주들이 분위기가 험악했을 거 아닙니까? 예.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뭐 중학생이나 읽을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질 않나 니네가 그러고도 테크 회사냐 막 오만 욕을 다 먹던 주총 분위기가 어제는 뭐 축제 분위기예요. 어제 좋았겠지 뭐. 너무 좋죠. 주가 날아가고 이익 좋고 근데 거기다가 또 주주들을 향한 선물을 또 냈네요. 원래 지금 배당을 많이 해주기로 했는데 특별 배당 또 조단위 특별 배당을 어제 또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호재가 만발인데 체리까지 딱 얹어주면서 어제 삼성 관련한 호재가 너무 많았죠. 그게 이제 삼성 끌어올렸고요.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당연히 호재가 많았어요. 뭐 여러 호재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간접 상장하는 걸 이제 ADR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ADR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어요. 업계에서 설은 많았는데 기사도 많았고요. 근데 최태원 회장 입에서 그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에 간접 상장이 되면 지금 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평가는 미국에 있는 3위 마이크론 얘네들보다도 사실은 절반 평가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같이 100만 원 팔면 마이크론은 500만 원짜리 회사라고 쳐주는데 하이닉스는 250만 원짜리 회사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쟤보다 평가 못 받을 게 뭐 있어라고 하는 평가를 미국에서 받기 시작하면 그 평가액만큼 국내에서 있는 거래되고 있는 하이닉스 주가도 견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호재가 하나 있었고요. 또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꺾이는 거야라고 늘 사실은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2030년까지는 이상 없다. 30년설을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애널이든 총수든 누구든 할 거 없이. 네, 반도체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그 어쨌든 그런 네. 호재 때문에 어제 주식이 올라갔고 네. 더군다나 근데 올라간 폭이 당일 5%고 네. 삼성 하이닉스가 거의 8, 9% 이상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기업물 토했죠. 예. 근데 이거는 수치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그래. 악재가 거치고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제 마음만 조금만 차분해지면 얼마든지 원복할 수 있을 만큼 튀어나갈 준비가 시장이 돼 있다. 이거를 확인한 게 우리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눈빛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오늘은 그래서 네. 어제
튀어 올랐던 우리 증시의 투심이 훼손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오늘 떨어진 모든 이슈는 제가 볼 때 다 트럼프잖아. 외국 발악제예요. 네. 하나는 이란의 가스전을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거 하나고요. 이스라엘. 이거는 진짜. 너무 잘못한 거고 이거는 전쟁에 관한 지금 뉴스가 나온 것 중에 제가 볼 때 탑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나쁜 뉴스예요. 이거를 트럼프가 약간 주워 담으려고 하더라고. 오죽하면 거죠. 예. 파괴력이 너무 큰 이거 뉴스이기 우리랑 때문에. 그 교감해 한 거 아닙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저 계속 공격 안 할 거야. 막 이런 시그널을 맞습니다. 주던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발을 뺄려야 될 정도로 큰 뉴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뉴욕 증시 보다가 진짜 머리 쥐어뜯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실시간으로 쭉 주가가 흘러내리고 막 유가 올라가고 120불 넘어가는데 이 전범 진짜 내타냐고. 그러니까 어제 아무튼 나왔던 그 가스전 이건 생산시설 공격인데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GDP의 20%가 여기서 나온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생산시설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그렇죠. 같이 죽자는. 예, 차후에 이란 입장에서도 국가의 존망을 건드리는 일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카타르 공격하고 서로 그렇게 2판 4판으로 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수습돼야 되는 뉴스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투심이 위축됐다라고 보고요. 간밤에 있었던 또 FOMC 결과가 조금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매파적으로 나왔기 금리 때문에 동결? 금리 동결 동결은 100% 예상했는데 동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생각보다는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투심을 위축시킨 거죠. 그로 인한 냉기가 하루 건너 오늘 이제 왔다. 우리 시장에 왔다. 그런데 더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네, 했어. 그러니까 이 제가 볼 정도면, 때는 양호한 선방한 거야. 겁니다. 선방한 거야. 어제 튀어오른 흐름을 꺾고 싶지 않은 투심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다. 선방했다. 삼성전자 20만 선 지켰고 하이닉스 100만 선 지켜가면서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이광수 대표님 좀 해주시죠. 반도체 수출과 가격 동향 흐름. 예, 좀 뭐 보여주시죠. 이게 약간 저희 이제 방송 일자하고 조금 이제 뭐랄까 미스매치가 좀 일어나서 조금 이제 알려드리는 게 좀 늦긴 했는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이거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하냐면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할 때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뭐 AI 시대에서 반도체 수요, 뭐 메모리 수요, HBM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렇게 긴 길을 갈 때도 항상 중간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단기 실적,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단기적인 실적 혹은 단기적인 수출액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또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1일부터 수출액이 7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2월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조업일수가 3월에 6.5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체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동안인데 상대적으로 조업일수가 가장 낮았다. 그래서 조업일수를 반영한 수출액을 고려하면 조업일수 평균 수출 금액이 11.67억 달러가 계산돼서 네. 전월 대비해서 30%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수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그러네요. 조업 일수 대비해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 수출도 이란 동안만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장 보면 이제는 우리가 역산을 해서 판단하는 건데 이 그래프는 약간 이제는 이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비용이 차지하는 반도체 메모리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비중이 상승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D램이나 낸드 가격이 모르겠네.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했기 때문에 비용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의심 안 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도 또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일부 지금 뭐 보도자료나 일부 리서치에서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거의 평균적으로 80%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 더 가파르게 오른 거고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거든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 중요한 게 매출 총 이익률이 75%를 기록해요. 75?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익률이 네. 매출 이익률이 GP 마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4분기가 57%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70%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납품하는 쉽게 말해서 납품업체가 이제 거기에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다양성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익률이 2월까지거든요. 3개월. 지난해 12일 2일까지 2월까지거든요. 완전히 배째라 이런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는 감히 예측해 보건데 지금 이제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1분기 실적이 있잖아요. 예. 그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영업이익 최대치가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40조 지금 원. 애널리스트 예측하는 게 최고치가. 그러니까 4월 한 10일쯤 발표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네. 예측이 10일 전에 나오는데. 10일 전에 나오는데 근데 저는 최고치를 넘을 수도 있다. 제가 24만 원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맨날 야구해야지. 그 주가는 보다 실적인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실적이 굉장히 의미 있게 올라올 수도 있다. 어쩌면 시장이 컨센서스를 훌쩍 넘을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는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조금 이제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뭐 너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뭐 그게 시스템 반도체가 어디 뭐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알아서 투자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아는 게 병이야. 핵심만 알면 돼. 핵심만.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시간이 많으시면 공부도 해보고 재밌죠. 근데 저는 뭐 다 똑같은 시스템 반도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쫓아가는 그런 후발 업체이긴 한데 근데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하는 게 삼성전자와 TSMC인데 예. 이 TSMC는 이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죠. 예. 삼성전자는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1,200조 원이에요. 예. 근데 TSMC는 2,500조 원이에요. 딱 2배네요. 예. 예. 그러면은 내가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해야 된다. 예. 뭐 어젠가요? AMD 회장도 이제 한국에 방문했는데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해야 된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2등 업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혁신 기업.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볼 때 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러면 삼성전자 기술이 좋아져서 이걸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TSMC가 너무 바빠서예요. 그래요? 소화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삼성전자 야 니네가 이제 해줘야 돼 이런 거거든. 전체 그 공급이 네. 안 되니까 네, 맞아요. 니네가 같이 담당을 해줘야 돼. 네.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삼성전자 시키거든. 하면서 기술이 발전되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운이 좋다. 운빨이네. 운빨. 근데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운 좋은 회사 못 당합니다. 그렇지. 화투판에서 그렇잖아. 운빨이잖아. 사실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운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그룹이 한화예요. 한화. 한화가 제일 운이 좋아요. 방산도 터졌잖아. 네. 방산 야구도 1등 했나? 2등 했나? 2등하고 2등하고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하나인데 하나. 그 기운이 있거든. 그래서 근데 한화가요. 전 윤석열 때는 너무 안 좋았어. 그렇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운빨이 붙은 거야. 운빨이? 너무 이게 투자하면서 근데- 이제 운을 얘기하면 좀 근데 그렇지만. 이 대전 충남 통합까지 갔어야 하는데 그걸 국민의힘 애들이 걷어차고 말이야. 그게 좀 아쉽네.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운이 붙은
그룹이 한화거든. 아 그래요? 근데 야, 삼성전자 운이 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옛날에 해태나 뭐 이런 데도 우리가 뭐 옛날 진로도 그랬잖아. 소주 엄청 먹었는데 망하더라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 지금은 아니지만 괜찮지만. 약간 그런 게 약간 그런 거 있어. 국민들이 열심히 해줘도 안 되는 데는 안 안 되더라고.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한화가 한번 그 사이클을 탔는데 이제 다른 회사가 누군가 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 보는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 보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야유회 때 이야기하는 걸로. 그럴까요? 야유회 네. 때. 좋습니다. 야유회 때 뭔가 하나 힌트를 줘야잖아요. 그때. 좋아요. 예. 그때 제가 약간 중견 그룹 중에서 예. 운빨이 좀 운빨이 좋은데. 우주의 기운이 오고 있는 회사. 그걸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믿거나. 운빨이 좋은 거는. 근데 의외로 그런 게 맞는다. 야외에는 여러분들 5월 1일 날로 정했고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에 저희 멤버십 오픈 채팅방에 안내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잠깐만 보탬을 드리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아픈 손가락인데 그게 이제 안 아프게 되면 삼성은 이제 거칠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금 자랑하는 비전이 뭐냐면요. TSMC 니네 파운드리만 하잖아. 뭐 엔비디아 니네는 뭐 설계만 하고 오더만 주지. 그런데 또 어디 니네는 뭐만 하잖아.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 그건 맞아요. 그게 삼성이에요. 근데 다 하는데 파운드리가 안 팔리고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게 문제인데요. 파운드리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오더가 자꾸 들어오면 그걸 하면서 수율이 보정되고 기술이 좋아져요. 근데 오더가 안 들어와. 그렇지. 그럼 안 만들어 버릇하면은 갑자기 오더가 들어와도 못 해. 맞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해서 몇 년간 지금 악화를 가면서 지금 줘도 못 해요. 근데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았으면 저희 잘해볼게요라고 해도 고객이 이걸 안 믿어요. 안 줘. 이건 해봤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음. 그 바느질 솜씨 다 녹슬었잖아. 만약에 재단사라고 하면. 근데 이제 강제로 주문이 오니까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율이 개선되면 이제는 해보고 싶은 실험도 하고 더 높은 나노 단위도 도전해 가면서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양화가 계속 양화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올라타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는 단순히 파운드리를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그 주문을 계속 소화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적자 없어진다. 그러면 날개 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전쟁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이 지금 커져 가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미국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뭐 이게 끝날 것 같긴 한데 사실 트럼프가 이 방향을 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피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같이 돼버렸어요. 네. 상당 기간. 이 국면에서 아까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초반에 이 대응이라는 측면을 말씀 주셨는데 이럴 때 진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아까 초반에 그 5천 지지선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라는 큰 원칙 하에서 대응하면 됩니까? 큰 폭락은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기간을 나 너무 오래될 것 같은데 이러면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나눠 사는 거죠 뭐. 아 길게 보고. 네. 너무 네. 촘촘히 하지 말고. 네. 근데 나는 뭐 그 정도의 문제인데 그 전쟁이 꼭 끝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우려와 변동성이 한 뭐 한 달간 될 것 같아. 그럼 뭐 20일간 나눠 사는 거고. 근데 좋은 소식도 들린 건 있어요. 뭐 러시아 통해서 네. 우리나라 주요 정유사들이 이제 그쪽에 석유 구입하겠다 네. 이런 것도 네. 나오잖아요. 네. 극복하려고 하는 대안들은 자꾸 나오긴 근데 저는 나오고는 일단은 있어요. 이렇게 봐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내성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성. 네, 그래서 변동성은 같은 뉴스가 전쟁 초기에 나왔던 뉴스라고 치면 지금 나오면은 그때보다 변동성이 뭐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시간이 갈수록 내성이 생기고 충분히 극복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근거는 단순히 내성 문제가 아니라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통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과 인도 선박은 편안하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니네들도 위안화로 결제하면 통과시켜줄게 통과시키겠다. 예. 라고 일단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면 봉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프랑스나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여러 나라들은 양면 전술로 해서 이란과 다이렉트로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줄게. 미국 편에 안 들어가는 거면 오케이.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지가 조금 생겨요. 근데 그게 왜 좋은 거냐면 전면 봉쇄가 아니라는 것도 좋지만 그 나라가 가져가는 물량만큼 국제 유가가 떨어져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 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리스크는 커지고 있지만 변동폭은 줄어드는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나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진짜로 석유 수급이 멈춰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까지 오면 안 된다는 건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럼 냉정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출발한 마지막 배가 원래는 24일에 도착하면 마지막 배예요. 다음 주에 도착하는 거. 그리고 한두 대가 더 얘기가 돼서 그 다음 주 4월 초 첫 주예요. 4일인가 6일인가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지금부터 2주 후면은 호르무즈에서 출발해서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요. 기름 싣고 들어오는 배는. 그러면 그 배가 마지막 배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들어오는 기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럼 이제 비축유 써야겠네. 그러면 이제 비축유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정부가 비축유가 7개월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7개월은 문제 없잖아요. 요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비축유가 있다는 거는 그럼 비축유가 있는데 비축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비운다? 그런 건 없잖아요. 아니 UAE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축유가 7개월분 있다고 그래 7개월간 까딱 없다는 게 아니고 7개월분이 있어도 예를 들어 3개월치밖에 못 쓴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3개월분 계산 방식도 국가적인 비상계획 하에서 쓰는 거고 평시 물량으로 돌리면은 비축유 전체를 돌려도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비상이 발동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부제 얘기도 하고 바로 뭐 여러 그겁니다. 대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UAE에서 이제 추가적으로도 예, 받아야 되고 예, 러시아에서도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근데 예. 러시아는 우리가 지금 정유 시설이 가동하기 제일 좋은 류의 중진류는 아닌 걸로 얘기가 돼 있어요. 기름 품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100배 낫죠.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급한 불을 꺼서 비축유로 넘어가기 전에 진짜로 국가적으로 뭐 제한 전력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냐 생기는 거냐만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되 그 문제가 만약에 아니라면 나머지 전장 이슈는 나름대로는 변동성이 줄여가고 있는 중인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광고하고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즈코즈 두 베개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베개. 바로 꿀잠 자는 겁니다. 바로 코즈코즈 두 베개입니다. 맞아요. 경추 베개 좋다 해서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아직 베개 정착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드디어 코즈코즈 두 베개 만나고 정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마다 목 높이랑 경추 라인이 다 다르잖아요. 두 베개는 듀얼 서포트 칩이 들어있어서 넣고 빼면서 내 목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로 자도 옆으로 자도 목이 참 편하다 이 말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실제로 재구매율도 높고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던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베개안 히든넥이 분리돼서 통세탁까지 가능합니다. 매일 쓰는 베개인데 관리까지 쉬우니까 정말 좋겠죠? 지금 두 베개 최대 56% 할인 중이고요. 박시영TV 채널 한정으로 베개 커버도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참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수면 건강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시영TV 단독 혜택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남겨주시면 베개 커버 증정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즈코즈 두 베개 아주 인기리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인데 왜요? 우리 노량진 방송 있잖아요. 이게 품절이네 품절. 어머. 너무나 많이 팔려갖고 지금 물량을 댈 수가 없대. 그래서 정말요? 몇 주간 광고를 건너뛰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광고한대. 네. 진짜로.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팔린 거예요? 광고 물품도 좋고 우리가 광고를 맛깔나게 하잖아. 진짜? 예. 그럼 맛깔나게. 성과급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하셨어요. 이광쌤. 그래서 스트롱 잡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롱 잡스. 이거 너무 좋아. 어디요? 이거? 잡숴봐. 스트롱 잡스. 이건가요? 스티브 잡스 아니고 스트롱 잡스요? 잡스야 이거. 오늘도 피곤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밤에 자신감을 찾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성 활력 영양제 스트롱 잡스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야. 네. 아르기닌, 흑마늘, 블랙 마카, 밀크 시슬,
자라 옥타코사놀, 타우린 등등 남성 건강에 필요한 21가지 주요 성분을 고함량으로 낮과 밤에 맞게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 좋은 성분들을 따로 먹으려면 비싸고 번거로운데 스트롱 잡스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국에도 판매 중입니다. 건강 코딩에서 3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최초 이벤트로 2개월 구매 시 1개월을 추가 증정하는 2+1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혜택인 만큼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 달을 꾸준히 섭취하시고도 효과 없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광고 많이 해드렸는데 나이트샷이 있고 데이샷이 있어. 네. 이게 낮에 드셔야 할 제품이 있고 밤에 드셔야 할 게 있어. 네. 이게 밤에 필요한 성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네. 힘을 써야 할 때 밤에 네. 낮에 힘을 써야 할 게 따로 있잖아. 이게 거기에 맞는 성분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야. 낮에 일하실 때 밤에 힘을 써야 할 때 맞는 성분이 밤에 힘쓸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따로따로 이게 성분이 구색 맞춰서 돼 있어요. 이게. 아니 근데 예. 이게 여기가 영문이 안 들어갔는데 예. 스트롱 잡스가 뭐 무슨 뜻이냐면 경제 용어예요. 아 그래요? 고용 시장이 좋다는 걸 스트롱 잡스라고 하거든. 아, 그래요? 고용 보고서에서 지금 스트롱 잡스 하면 예. 고용 시장이 좋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경제 용어로 썼나 했더니 영어가 안 써 있네. 잡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좋습니다. 그전에 박신TV에서 꽤 오랫동안 광고했던 제품이에요. 멀티파워 스트롱 잡스. 아 그래서 좋습니다. 낮과 밤 두 종류가 있다. 아 좋습니다. 예, 데이샷과 나이트샷 두 종류 골고루 준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으로 주신대요. 네, 2+1입니다. 2+1이면 여섯 개. 데이를 주는 거예요? 아니, 나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택이지. 아 그래요? 두 개가 기본 오고. 그러면 밤에 바쁘신 분은 다 해서 알아서. 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장 개혁 조치를 발표를 했던데 이게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뭐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데 상당히 대통령께서 드라이브를 빨리빨리 걸고 네, 계세요. 네. 이 내용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좋은 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광수 대표님하고 제가 평소에 옛날에 냈던 책에도 이게 써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네. 한 게 뭐냐면 중복 상장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LG화학 뭐 분사해가지고 쪼개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자 동시 상장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예외적으로만 이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금지시키겠다는 건데요. 네. 대기업 집단이 우리나라에 보면 92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재벌이 92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계열사가 2,900개, 대충 3,0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재벌에 3,000개 자회사는 이제 M만 하면은 상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 기존에 기존에 상장돼 있던 회사에게 예. 사실상 파이프를 꽂아서 추가로 가치를 빼나갈 일이 금지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상장됐는데 뭐 카카오티, 카카오 뭐 이렇게 해서 분사해서 자꾸 나가면서 상장하니까 기존에 남아있던 카카오는 그야말로 뭐 빈집밖에 안 남은 거죠.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큰아들이 땅 문서 들고 나가고 작은 딸이 폐물 들고 나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일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그냥 본집의 가치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재벌들의 이 안 좋은 행태를 이걸로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막을 수 있어요. 뭐 분리상장 그 자체는 당연한 거고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재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결국에는 상속, 승계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승계하냐? 모든 재벌들의 승계 방법 안에는 다 비상장 회사가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A라는 회사 이미 상장돼서 떵떵거리고 있는 지주회사 모회사가 있는데 이거 너 자식들 보고 네가 사라 그러면 걔가 그 지분을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속세 받아라. 상속세 어떻게 내요? 수십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상장으로 조그만 회사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한 20억 정도. 네. 뭐 한 50억 정도. 그래갖고 뭐
가지고 상속증여세 한 10억 내지 뭐 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조그만 회사를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띄우기 위해서 엄청 가시를 띄웁니다. 그거 많이 하죠. 그리고 띄워놓은 그 회사를 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상장해요. 그리고 몇 초짜리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지분값이 걔한테 한 100%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팔아서 상속증여세 현금을 마련하든지 그 회사랑 모 회사를 합병한다든지 해서 먹는 역으로 먹는 이 방법 등등등이 우리 기업들이 늘 고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모자 동시 상장이 많이 막히면 중복 상장이 막히면 그런 식으로 우회의 꼼수 승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아있는 회사들의 가치를 지켜주는 건 기본이고 한국 증시의 병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파급력 높게 지금 다 손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 이런 거를 사실은 시민단체나 네. 뭐 많은 데에서 전문가들이 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부가 그냥 알면서 모른 채 했던 거를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짜 웃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십 년간 안 해요.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안 했어요? 같은 한 패 아니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낸다는 건 그동안 한 이유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지. 그러니까 봐주기 했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아무튼 정말로 칭찬해야 되고 진짜 충격적이면서 혁명적인 조치다. 저는 뭐 이렇게 의미를 재차, 3차, 열차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조치가 나왔다. 그다음에 어저께 또 나온 얘기가 코스닥 시장에 관해서 또 새로운 이제 정책이 나오는데 코스닥을 이제 3부 리그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 3부 리그. 말은 2부인데 실제로는 3부예요.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 1부는 조금 프리미엄급 잘하는 애들 한 150개 200개 정도 되는 애들 따로 일부로 뺀다 이런 거고 걔네들이 이제 성숙된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애들은 이제 2부 리그에 두고 3부 리그는 뭐냐면 말이 3부 리그지 3부는 리그는 아니고 퇴출 대상인 애들 군대로 치면 이제 영창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여기서 못하면 퇴학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부 리그에 있는 애들은 더 잘 되는 애들이고 옥석을 가린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ETF 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롱텀 장기 자금이 확실하게 믿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 이 큰 자금이 왜 못 들어왔냐면 막 옥석 가려야 되고 중간에 쓰레기도 섞여 있고 막 이렇잖아요. 하다못해 코스닥 150만 해도 앞에 뭐 한 20, 30개는 우리가 알아도 뒤에 30개는 이게 도대체 150 안에 들어올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애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걸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서 ETF라든지 롱텀 베이스 자금을 넣으면서 이걸로 시장을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 ETF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전략상 코스닥은 ETF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읽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러면 2부 리그는 그럼 방치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얘네들 중에 기술 있고 좋은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해. 1부 리그 올라갈 수 있게. 그럼 어떻게 우리 열심히 해요? 너는 지원해 줄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원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펀드 같은 것들 기술 펀드 같은 것들이 많이 돈을 넣어주고 그 펀드에 지금 모집액을 뭐 1,000억인데 2,000억으로 올려주고 그 펀드가 투자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 주고 해서 니네들은 성장해서 올라가는데 돈 넣어줄게.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을 잘 가리면 그야말로 이제 10배고 10배짜리 뻥튀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오늘 이렇게 발표한 거 어제 개혁 조치 네. 이런 게 법적 사항 거의 없죠? 아니 이제 법적 사항이 좀 있습니까? 거래소 규정이라든지 감독원 예를 들면 이제 그 유가증권 신고서 들어오면 이거 심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바꾼 있어요. 근데 법은 아니에요.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거 있고 예, 하니까. 예, 예. 그 의지만 그래서- 있으면 그러니까 정부 의지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안들이잖아요. 빠르면 지금 1분기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네. 2분기 안에 제도와 틀 마련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런 소식은 예. 외국 기관들한테도 바로바로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바로 이게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바로가 아니고 그냥 오늘 바로 현찰로 바로 입금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기업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그래서 우회 상장이니 뭐 이런 얘기 했을 예. 때 예를 들어 CJ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기업 승계용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소송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승계로 치면 비상장을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띄워서 나중에 합병하거나 뭐 몰아주게 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CJ 그룹 내에서 아직 승계가 안 됐어요. 이재훈 회장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CJ의 승계용 비상장 회사 중에 지금까지 쫙 몰아가지고 쫙 큰 게 뭐게요? 올리브영이에요. 오 그래? 네.
요즘 대박이잖아. 대박이죠. 올리브영 대박이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리브영이 상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얼마나 가치를 높게 평가받겠어요. 예. 지금 한류의 중심이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CJ 모그룹과 예. 그룹의 승계의 핵심 회사와 예. 올리브영을 어떻게 엮느냐가 CJ 승계의 시나리오의 핵심이에요. 그러겠네. 근데 만약에 올리브영이 상장이 안 돼. 그럼 그 가치는 어디로 가요? 그냥 CJ 계열사에 남는 계열사에 거잖아요. 남겠지. 그러니까 이거 발표하자마자 CJ 주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찰이에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 바로바로 반영돼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 개업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움직이는 기업들이 딱 나오겠네. 나오죠. 어디가 수혜를 받겠다. 그렇죠. 야.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상장 대기하고 있는 리스트업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예외 조치를 받을 회사들도 물론 있어요. 국가 무슨 지정 기술이라거나 이렇게 예외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런 심사를 태워도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네. 회사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상장이 미뤄지거나 만약에 좀 불투명해지면 그 가치가 어디로 갈까? 남아있는 모회사로 가죠. 그쪽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어요. 오늘 주식을 팔면 돈은 모레 지급이 된다면서요. 네. 네. 근데 필요하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뭐 유럽인가 이런 데서는 그 다음 날 지급되는 거 그걸 뭐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이틀 걸린다면서.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 오늘 사 음. 돈도 이틀 있다 빠져요. 오늘 팔아 돈도 이틀 있다 들어. 왜 그런 겁니까? 아 이거는 좀 사연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너랑 나랑 시장에서 만나서 난 돈 들고 갈게, 너 주식 갖고 와. 이렇게 교환하면은 바로바로 하면 되죠. 예. 근데 여러 시스템이 이제 사실 이제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한 거였습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솔직히 있긴 있는데 예. 그 불가피한 세월을 지금 수십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근데 아니지 않느냐.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거 단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단축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맞아요. 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 팔았는데 왜 돈 오늘 안 줘? 그러면 중간에 미수가 걸릴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시간차를 좀 둬야 된다라는 것도 좀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옛날부터 했던 관행이 뭐냐면 내가 주식을 샀어.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써야 돼요? 사면은 판 사람이 맡긴 예탁에서 그 돈을 주식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줘야 돼 주식을. 사실상. 예. 또는 직접 주거나 직접 주는 그 회사 계좌에 갖다 꽂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 정도.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논스톱이잖아요. 예. 예.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라라는 거고 유럽도 준비하고 있고 뭐 주요 선진국들도 사실은 하루 땡기는 거를 준비하고 있거나 한 데도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예.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으로 얼마 전에 내정이 됐는데 네네네. 한 건 했더라고. 이걸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했더니 대통령이 공개화 시켰어. 공론화를 시킨 거지. 공토하겠다고. 네. 잘한 거예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편익이 높아지는 그럼, 거고 뭐 본질적인 해야지. 문제는 아니라도 편익이 네, 훨씬 편익하지. 높아지는 문제니까. 그리고 어제 갑자기 개그맨 장동민 씨가 주식을 많이 하는 모양이야. 네. 그 주식하는 걸로 좀 유명한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 앞에서 뭐 발언을 한 게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요 발언이 좀 흥미롭더라고. 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렇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저걸 봤거든요. 저 뉴스를 딱 보고 생각난 게 뭐냐면 그래서 경제 만화방만 봐라. 주식 아가방만 봐라. 그 얘기를 하려고. 쓸데없는 거 많이 봐. 그게 가짜 뉴스의 현혹태지. 그래서 장동민 씨한테 그 얘기 좀 드리려고 일부러 잠깐 띄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코스피 6천 돌파 할 때 당시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졌었다. 요거를 나는 주식을 그 대통령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알 것 같아. 그 마음을 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마음을 속내는 그랬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저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지는 과정, 차곡차곡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일부러 저 말씀을 공개적으로 밝히셨거든. 네. 그거는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왜 저 발언을 하신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주식 경험이 뭐 대통령 치고 마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해도 사실 많은 그렇지. 식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변변한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다? 좋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보분들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중간에 이제 들어왔다가 또는 고점에 들어왔다가 뭐 조정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당연히 거칠 수 있는데 그 정도 소양이나 그게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믿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뭐 나는 손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민원 같은 것들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워닝을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 차근차근 가도 충분히 갈 길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고 내지는 좀 약간의 쿨링 효과를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정도 발언. 저는 충분히 하실 말씀 하셨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문맥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코스피 6천 돌파가 불안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예, 여기 핵심은 당시예요. 당시.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쫙 그렇죠.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천에서 6천이 18일 걸렸다고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의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투자자들이 항상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이나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속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6천이 돌파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뭔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건 예. 누구나 다 예, 갔거든요. 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네.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2주 지나면 안정될 수 있다. 그렇지. 그 맞아, 예를 들면 맞아. 그 심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당시라는 거에 핵심이 또 있다. 중요한 말씀 주셨네. 네. 자, 하루임 홍삼 전문 광고인 이광수 대표님으로부터 하루임 홍삼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렉스에서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미 홍삼. 새학기 자녀들에게 홍삼 녹용 즉효 힘을 주세요. 고등 3년 빠른 피로회복이 내신 등급을 바꿉니다. 하루미 홍삼은 홍삼 녹용 치매약이 든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녹용 치매약이 16mg, 옥타코사놀이 20mg, 면역력 성분 비타민 B 2종, 아연이 든 고함량 수험생 영양제입니다. 홍삼 비타민 맛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작은 알약 하루미 홍삼은 냄새가 없어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구매평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먹이기도 쉽고 다른 홍삼 녹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큰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서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입니다. 중간 기말 수능 수험생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주세요. 대량 구매하시면 직장인 아빠와 기력 부족 노부모님과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하루힘 홍삼을 검색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하루임 홍삼 만나봤고요. 글루타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세 가려움 완화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과 아울러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 것은 참아도 가려운 것은 참기 참 어렵습니다. 글루타셀은 지난 11년간 예민한 피부를 가진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애용해온 제품입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구매 고객들이 아주 많아서요. 45ml 증정 이벤트, 이거 큰 거 사면 작은 거 요 함께 드리는 증정 이벤트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글루타셀 검색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저도
가려울 때 등이든 얼굴이든 네. 어디든 가려울 때 이렇게 뿌려주시면 한 10초 15초면 금방 좀 진정되는 오. 그런 느낌 받아보실 겁니다. 글루타제 아주 호평받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글루타제 많이 기억해 주시고 집이나 사무실에 하나씩 좀 갖다 놓으시면 아마 좋고요. 캠핑 가실 때 등산 가실 때도 꼭 지참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봄에 이제 꽃막 꽃가루 날리고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아주 좋고요. 좋네요. 어르신들 특히 이게 효자손 대신에 좋네요. 아주 좋은 제품이 바로 몸이 가려면요 성격이 나빠져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 생각나는 윤석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몸 안 가렵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번 저 주제는 이광수 쌤 또 화나는 주제인데 부동산. 요즘에 부동산 다른 건 좀 좋은데 네. 하필 또 세금 정책 때문에 또 또 문제가 있네요. 또 문제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이게 말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예. 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보셨겠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지수 발표를 하는데요. 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떨어졌고 강남구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성동구도 동작구도 이제 조금씩 한강벨트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된 정부의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 쉽게 말해서 따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안정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지금의 시장 변화는 결국에는 매물이 증가해서 나오는 시장 변화거든요. 예. 근데 5월 9일이 지나면 예. 이 효과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양도세 준 거 어차피 맞을 거 내가 지금 왜 파냐. 그러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5월 9일 그렇죠? 지나면 근데 살려는 사람들은 시장이 여전히 있다면 다시 주택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일단 흐름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일부 지역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한 거죠. 뭐냐면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안 팔 건데요. 황 의원이 안 팔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안 팔면 더 괴롭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개그맨 황현이.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안 팔면 더 힘들 텐데 이 얘기를 스스로 했어요. 예. 그러면 안 파는 게 더 힘든 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핵심이죠. 그렇죠. 지금도 세금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막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다주택자고 고가주택 갖고 있는데 내가 안 파는 게 괴로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부담을 느끼고 세금. 근데 핵심은 그래서 보유세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유세 로드맵이 그려져야 된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세 논의해도 어차피 오래 안 돼. 지금 위원장의 국힘이야. 논의조차도 안 돼. 세금을요. 세법을. 그래서 내년에 해. 왜 지금부터 시끄럽게 해. 선거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시장은 먼저 얘기해야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5월 전에 한국의 우리나라 보유세 로드맵이 그려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겁니다. 일단 세 가지요. 그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뭔가 안도감이 생겨요. 그 보세요. 우리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뭔가 안도감이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루즈해지죠. 아니 달리는 말을 채찍을 더 해야 되는데 열심히 말이 달린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좀 루즈해지는 거야.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제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공시가격이 막 발표가 돼요. 그러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막 언론에서 나왔어 막. 나와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보유세가 올라가죠. 올라가지. 그래서 그 얘기 언론들이 나오기 거기에 시작하지. 부합해서 아니 세금 많이 뛴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보유세 많이 증가했는데
왜 보유세 얘기는 안 해도 돼?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뉴스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유세 엄청 내기 시작했다. 막 40%, 맞아. 세금 많이 올라간다. 50% 증가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증가했냐. 다음 장 보시면 최근에 공시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유세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서초동 서초구의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가 30평대 아파트가 2,800만 원으로 3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의 지금 시세 매매 가격 최근 매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억 원이요. 60억 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많이 증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안 냈어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매매 가격에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보유세를 내고 있다고요. 보세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러분 70억 원짜리가 3천만 원이 안 되는 보유세를 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와 3천만 원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최근에 이 집값이 20억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집값 오른 거는 얘기 안 하고 세금 오른 것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오른 그 것도 뭐냐면 그동안 적게 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치. 윤석열이 다 깎아줬거든. 다 깎아줬지. 맞아. 그런데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책을 만들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야,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리고 보니까 보유세 많이 내네. 근데 또 세금까지. 그래 보유세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 괜히 표도 강남에서도 표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그럼 언제 해요? 그러면 야 집값이 오를 때 하면 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음 장. 이미 정무수석하고 대변인이 얘기하잖아요. 보유세 최후의 수단이다. 현재 검토 안 한다. 정책 의지 의심 말라. 아니 제가 화내는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정책을 의심하지 말래요. 아니 화내는 거 맞잖아요. 화내는 거 아니야. 아니 화는 화가 나옵니다 지금.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안정시키려면 이게 지속돼야 된다고요. 한번 끊기면 안 돼요 흐름이. 그게 중요한 얘기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다음 장. 이런 큰 전제 아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책임이 뭐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 때도 그랬고 계속 부동산 메시지 계속 연이어 계속 냈었잖아요. 근데 왜 밑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말도 이제 안 듣겠다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개혁을 늦추는 거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 우리 개혁 계속 할 거다. 근데 언제 할 거냐 하면 집값이 오를 때 또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정책이 안 되고 대책이 돼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럼 미리 집 사는 게 맞네. 오르기 전에. 이렇게 인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어야 하고 이게 속도인데.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은 뭐다 사람들은 피드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으로 움직여요. 그럼 예측에 영향 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산 무부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럼요. 지금. 그래서 또 한 번 주장합니다. 또 한 번요. 지금 우리가 논의돼야 된다. 첫 번째 초고가 주택에서 보유세 정상화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에서 보유세 다시 올려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40억 50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만 부과하자고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또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 경제 만화방을 지난번에 우리 박시동 대표님께서 그때 우리 선물 뭐 얘기하다가 청와대 보는 것 같다 그 얘기 했잖아. 선물 안 보는 것 받는-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예. 선물 반드시 봐요, 반드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익표 수석 한번 모실까? 모일 수 있어요? 모실 수 있지. 그럼 싸움이 될 텐데. 뭐 하지 뭐. 한번 해. 요즘 저를 다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모시지 뭐. 강희정 대변인이나. 네, 저 정도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저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고 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오락가락이에요. 맞아요. 호랑이 나온다 그랬으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종이
고양이 정도 나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굴 양도세 이후에 없다. 이거 나오는 순간부터 매물 잠겨? 그럼 보유세지. 보유세 중에 어디까지 갈 거야? 난 그럼 두 채 중에 하나만 팔래. 뭐 그러면 비싼 거 먼저 팔아야 될 걸?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비거주 1주택도 선이 아니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다 도달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선거 이후에 할 거고 보유세는 최후의 카드가 아니니까 아직 생각 안 해? 이게 오락가락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맞아요. 대통령이 이거는 큰일이에요. 잘못하면 전쟁에서 물러난다는 맞아요. 착각도 줄 수 있고요. 나는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거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크게 했어. 아니다. 크게 기억나는 게 네 가지구나. 처음에 서울공화국 이거 해체했잖아요. 네, 사실은 네. 지방도 함께 살자. 그렇죠. 5국 삼택에서 막 뭐 대전 충남 먼저 드라이브 걸다가 광주 전남 막 예. 이렇게 드라이브 걸잖아요. 네. 이거 한 대통령이 없었거든. 네. 세게 하잖아. 그다음에 부동산 전면전 하잖아. 그렇죠. 사실. 네.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띄우잖아. 자본을 완전히 진짜 네, 시장 정상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개혁 조치를 막 밀어붙이잖아. 그러다가 이번에 검찰 개혁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매듭을 지졌잖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했잖아. 예. 그러면 큰 거를 우리 사회에 네. 네 가지를 지금 하는 거거든. 근데 네. 부동산 아직 완결이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가고 있잖아. 그러면 네. 부동산 사실 이거 끝내주면 마지막이 뭐냐면 교육 문제야. 이 그렇죠.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맞아요. 진짜 맞아요. 100년 앞으로 100년 동안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요. 근데 저는 후세 이번에 영원히 검찰개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찰개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검찰개혁 과정은 전 자세히 모르지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 진짜 이렇게 뭐랄까 변화를 빨리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냥 그치.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막 싸우자는 건 아니고 첫 번째는 걱정. 그렇죠. 그치. 걱정. 이거 손가락질 아닙니다. 괜찮아. 같이 걱정해 준다. 두 걱정아. 번째는 걱정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 같이 외쳐줘야 제안해 돼. 주고 그렇지. 얘기해 주고 이거 외쳐줘야 돼. 한다. 목소리를 내줘야 돼. 일방적으로 막 박수 치고 모든 걸 하는 건 아니다. 맹목적이고 의존적이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지지해야 돼.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 근데 그래서 이거는 비판적 지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문제도 맞아요. 이광수 쌤이 계속 얘기하니까 대통령님이 화답을 하잖아. 네. 마찬가지야. 부동산 문제 뭐가 있으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대통령도 귀에 들리는 거고 여러 사람이 같이 떠들어 줘야 그래서 개혁을 그러니까 한다. 전 이게 이 본심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막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그 아이가 막 뭐 그래서 못 살게 굴려고 전화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걱정해주고 맞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너는 뭐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광수 쌤은 정체성이 화야? 막 이러면 안 된다고. 화가 아니야. 너 왜 화를 내? 자꾸 이러면. 이러면 안 돼. 야, 걱정이야. 사랑이야. 걱정이 사랑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야. 걱정입니다. 알아. 아니야.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편에 대한 애정이야. 그렇죠.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자, 동키 밀크 크림. 자, 동키 크림. 좀 동키 크림. 박시동 광택 광고 모델 책임집니다. 광택 책임져요 제가. 자, 여러분 동키 밀크하면 뭐다? 항산화다. 요즘처럼 항산화까지? 건조한 환절기에는 피부 수분이 무너지면서 주름도 더 깊어지기 쉬운데요. 세수하고 나서 동키 크림을 동키 크림을 팔자, 미간, 눈가처럼 신경 쓰이는 주름에 쭉쭉 발라주세요. 진짜 좋은 크림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티나는 거 아시죠? 물 세수만 해도 부들부들 깐 달걀 매끈 피부결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얻은 동키 밀크로 만든 동키 크림.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동키 크림 1+1 대박 증정 행사 진행 중입니다. 하나 가격으로 2개 가져가실 기회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 주세요.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 클릭 또는 문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도 광채가 나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동키 매직을 경험해 보세요.
이거 좋죠. 근데 바로 이거 이건 지금 제가 샘플로 바르고 뭐 솔직히 한 15초 지났는데 벌써 광택감이 맞아. 나요. 맞아요. 모델이야. 금방 얼테나. 광택을 책임집니다 제가. 이거. 동키 모델 박시동. 아 근데 어디서 봤더니 어. 뭐 이거 엄청 뿌려서 막 얼굴에 바르면서 광고하더라고. 아니 박시동 대표가 이게 모델이 돼. 예, 연예인 물광 가능합니다 이거. 네, 예. 우리 가시기 전에 비교원 광고 한번 해주십시오. 비교원. 뭐 어디 있을 거예요? 네, 비교원이요. 영상 광고 영상 먼저 만나보도록 보고요. 하겠습니다. 네네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돈 버는 광고입니다. 예, 무조건 우리 인터넷이랑 휴대폰 정수기 렌탈 하는데 이거 매월 요금 굉장히 부담스러우신데요. 3년 이상 사용하고 계시면 무조건 비교원으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세요. 지금 인터넷 TV 바꾸시면 48만 원, 휴대폰은 50만 원, 정수기 30만 원, 다 합치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작년보다 2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엄청 높은 혜택입니다. 무조건 공짜니까 이거 전화하세요. 예, 만약에 근데 나는 현금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55인치 삼성 TV로도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 보안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니까 믿고 안심하고 상담하시면 되고 혹시 이거 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더라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도 이미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죠. 예, 추가로 이제 지인 추천하면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또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10명 가입시키면 그냥 40만 원. 예. 다단계식으로 갑니다, 우리. 예. 그리고 근데 신청은 기존 가입자 본인 일단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신뢰 아이콘 우리 서경석 씨가 광고하고 있는 비교원 꼭 챙겨보시고요.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데 거의 뭐 24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무조건 전화하시고요. 당연히 무료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중간에 우리 또 박시동 대표님은 먼저 좀 일어나셔야 할 것 네. 같고요. 자, 그라시아님, 광수쌤, 운빨 좋은 회사 알려주셔야 투자하죠. 알려주세요. 야유에 너무 멀고 못 가요. 저 운빨 좋은 회사를 직접 알리기보다 운빨 회사를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어떻게 좀 찾아야 시간을 합니까? 주시면. 예, 좀 시간을. 저건 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적절한 시점에 야유회 전에 한번 팁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예, 엘비님. WTI가 불안정하면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고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면 코스닥이 떨어지는 패턴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전쟁 시작 후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뭐 중간중간은 맞는데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한 6개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3개만 써가지고 중간에 좀 고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가 불안해? 나스닥 선물이 떨어져.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유가가 불안해? 그럼 어떡하지? 금리가 올라가는 건가? 채권 금리 올라가나? 이렇게 중간에 몇 개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야 그럼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스닥 선물이 그때 반응을 하고 선물이 떨어진다고 바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장중에 현물이 같이 떨어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선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현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팩터는 몇 개 더 있어요. 한 6, 7개 더 있고 더 있는데 그중에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결과가 다르게 날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은 그냥 불변이다 이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이 맞춰져 있다. 요거까지는 아닙니다. 네. 네. 요거 하나만 더 받고 가시죠. 만포인트님, 제 웨이브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웨이브? 아 머리요? 예. 아, 헤어가 그룹 바뀌셨군요. 회장님 내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곳이랑 수출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SDV 담당 회사를 비교할 때 각각 어떤 지표를 1순위로 놓고 연구해야 할까요? 지배구조 개편 소식일까요? 아니면 영업이익률 같은 숫자일까요? 초보인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신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의 숫자는 이제 고정된 거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소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뉴스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된다, 이제 뭐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될까 이제 비중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건 지배구조 개편 소식이 더 비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지표예요, 사실은. 딴 나라 같으면은
왜 내가 그걸 봐야 되냐? 스티브 잡스 자식이 뭔 상관이냐? 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사후에 자식이 뭐 하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 이럴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영향이 크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왜곡돼요.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하시던 대로 책에 있는 대로 하시되 적어도 30대 재벌 안쪽에서 있는 회사 중에서 승계가 아직 안 끝난 회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언제든 게임이 시작됐나 봐 라고 하는 총알이 울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폭락장 속에서도 한진칼은 주가가 올라요. 아. 왜 올랐냐? 어제 호반이 지분 매입이 들어갔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건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가? 그러면 싸우는 오르잖아, 건가? 예, 오르잖아. 그렇죠. 그런 이슈는 한국에서는 좀 어. 일단 신호가 그러니까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딱 총성이 울리면 네. 이건 좀 폭발력이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염두에는 늘 두시라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네. 자, 박신호 대표님 먼저 좀 들어가고 네, 이광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조금 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우님, 추매할 자금이 없다면 손절 라인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예. 예, 그렇게 대신 손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신 다음에 그때 오면 또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레이트 데디님, 종목 투자 후 예측 말고 대응하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삼전 파업이 주가에 영향을 줄까요? 파업한다는 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5월 파업한다고 뭐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파업을 저희가 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파업은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이고 권리죠. 예. 그래서 그 파업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뤄서 좋은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또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좋은 뉴스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래서 뭐 너무 저는 저런 어떤 파업 이슈 같은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미리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직접 왔을 때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 네. 미리 예측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을 스스로 잘 하셨어요. 네. 네. 마음 가느대로님, 이번 주에 직장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는데 약 1,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타이거나 코덱스 S&P 500 ETF를 50% 사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코스피 200 ETF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좋을까요? 뭐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S&P 500이나 미국의 주식보다 한국의 주식이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기준이 많이 올랐는데라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많이 올랐는데가 아니고 더 오를 수 있다면 네. 상승할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200 ETF 사는데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사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나 1,500만 원 한 번에 다 사야지 이럴 필요 없으세요. IRP도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해서 사시고 일정 분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페페님, 삼성전자가 TSMC와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로 TSMC는 커스터마이즈 맞춤형이라면 삼성전자는 기성복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TSMC가 커스터마이즈이고 삼성전자가 기성복이라는 게 아니고요. TSMC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커스터마이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범용한 D램이 기성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삼성전자가 커스터마이즈하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쉽게 말해서 로가디스도 하고 로가디스가 따로 커스터마이즈 되는 양복을 만들 수 있는 이제는 양장점도 이제 장사가 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별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상품별로 구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르드님, 지금 같은 시기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앞으로 4월 실적 등을 계기로 더 오를 때 더 많이 사기를 대비하는 의미인가요? 현금은 이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바닥을 얘기했으니까 바닥 근접으로 하락했을 때 살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사면 안 되죠. 근데 떨어졌는데 우리는 바닥을 알고 있다고 보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 근접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서동님, 최근 삼성과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4월 실적 발표가 선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4월에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저만의 그냥 예측으로 저는 4월의 실적이라는 건 1분기의 회사별의 실적인데 그걸 네.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기대치를 넘을 수 있다라고 전 일단 예측이 돼요. 그러면은 좀 이제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면 선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지 않고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예상 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150 ETF는 정리하고 다시 나오는 ETF로 갈아타야 하나요? 저건 무슨 말이지? 그건 뭐냐면 이제 코스닥 ETF에 이미 투자하셨는데 새로 출시되는 ETF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시장이 분리되면. 예.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때 나오면 이제 네, 한번 네. 고민해 보시면 미리 정리할 필요는 없죠. 예. 자, 오늘 아마 이제 저녁 방송이 아니라 시간을 좀 부득이하게 낮 방송으로 좀 올려서 아마 참여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라이브 방송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 날 야유회가 있는데 그 멤버십 회원들만 대상으로 조촐하게 합니다. 그 장소나 뭐 방법 신청 방법은 전체 이 방에서 공지는 안 하고요. 멤버십들이 이용하는 오픈 채팅방 내에서 공지를 할 테니까요. 신청은 따로 거기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졌나요? 아니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카운이 마지막 질문이네. 저거까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BM에 이어서 HBF도 향후 AI 시대에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HBF가 실용화되는 데는 언제쯤이라고 보실까요? 제가 저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 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지금 이제 D램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도체의 저장 장치가 훨씬 더 AI 시대에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 뭐 언제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 보여요. 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